요즘 과학 콘텐츠 조회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때? 가능성 보이지? 그러게요. 내가 20대 중반에 군대 제대하고 막 통신에서 만나가지고 주말에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과학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거든? 선배. 네. 정재승 교수야.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 샘 알트먼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6월 27일 경북 경주시 간포읍 바닷가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우, 이름 너무 길어. 네. 이 연구소는 완공까지 총 4천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4천억. 엄청나지? 네. 이 연구소가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요. 근데 도대체 SMR이 뭐길래 이렇게 기사가 종종 나오는 걸까요? 뭔지 압니까? 스몰 맞아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 말 그대로 하면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SMR이라고 합니다. 30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일까? 소형이라고 하지만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소형이야. 아유, 큰 거는 1000만, 2000만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작은 원자로라며. 네. 크기가 작아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러게요. 그런데 크기와 출력을 줄이니까 원자로가 엄청나게 안전해지고 이동식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SMR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자연 냉각이 뭘까? 원자로는 엄청나게 뜨거워지잖아. 그거를 냉각시켜주기 위해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 펌프 가지고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면서 냉각을 하고요. 그 펌프도 전기를 써. 만약에 원자로의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로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압력을 못 견디고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대참사가 일어나. 그런데 자연 냉각이래. 펌프 없이도 그냥 자기 혼자 냉각이 돼.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먼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2000cc 자동차의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순행식이죠? 네. 라디에이터가 있고 펌프가 있고 그걸 돌리고 식히고 복잡해요. 근데 스쿠터 엔진 보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 네. 공랭식이지. 엔진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공랭식이 돼. 엔진이 엄청나게 컴팩트해집니다. 간단해져. 이것도 똑같아. 사이즈를 출력을 줄이니까 예전에 증기기관 있잖아요. 증기기관에 전기 꼽았나? 아니요. 안 꼽았지. 네. 증기로 물을 떼면 그게 물을 막 끓이면 증기가 되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오지. 네. 그런 식으로 증기기관이 냉각이 됩니다. 똑같아요. 얘도 원자로로 물을 끓이면 그게 한 바퀴 그 제너레이터를 돌리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전기 공급이 없어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더라. 왜? 사이즈를 작게 만드니까. 두 번째,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 빠지면서 사이즈는 더 작아졌다. 사이즈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봐. 원자로래. 그래도 한 50평은 되지 않을까? 자, 문제 요걸 내볼게요. 네. 미국에 LA급 공격 원잠이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 한번 많이 들었죠? 네. 원잠의 폭은 10m밖에 안 돼. 폭이 길지만 그 안에 원자로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원자로는 대략 5m, 폭이 동그래요. 원기둥처럼 생겼어. 지름이 5m, 그리고 높이는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술을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름 3m, 높이 10m 아래인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3m의 지름, 우리 거실 안에 들어봐. 오. 그만큼 작아질 수 있어. 자, 사이즈가 작아졌지. 네. 그럼 연쇄적으로 뭐가 가능하냐? 사이즈가 작으면 트레일러나 소형 선박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원자로를 딱 탑재해가지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샥 보내면 돼. 또는 소형 선박에 원자로를 딱 탑재해가지고 항구에 딱 간 다음에 꼽으면 돼. 그 라인에다가, 그리드에다가. 그렇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 됐지? 네. 이러면 또 뭐가 가능할 것 같아? 집이 아니야. 건물이 아니야. 건설하는 게 아니야. 뭐가 가능할 것 같아? 뭐가 가능하냐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왜냐면 건설이 아니잖아. 건설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거야. 자동차 엔진처럼 아니면 제트기 엔진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 이 정도 나왔으면.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라니까 딱 느낌이 어때요? 위험해. 위험해, 겁나. 그런데 이거는 무려 70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자, 이 세계 최초의 SMR은 바로 1954년 미국 최초의 핵 잠수함인 노틸러스호에 실렸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기 조금 샜다고 하는 사고가 있고 이건 미국 얘기고 소련은 안타깝지만 러시아죠. 그 당시 소련. 러시아는 안타깝지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동식으로는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 그리고 SMR의 최대 장점이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주구장창 떠들었는데 그게 뭘까? 아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트레일러에 딱 탑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지를 선정해야 돼. 그게 몇 년 걸려. 부지가 선정되지? 그럼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있어. 바로 주민 설득. 전 세계가 주민 설득에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 설득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뭐래 이래? 건설사 선택. 그거 할 때도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느 나라더라? 프랑스 이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건설을 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완공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대, 세계에서. 5년 걸린대. 그럼 몇 년 걸려? 와. 삽뜨기 시작하는데 이미 10년 이상 걸리는 거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데도 15년이 걸린다. 근데 이 SMR은 어때요? 필요한 곳에 보내면 돼. 트럭에 실어서. 건설 필요 없어. 트럭에서 그냥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라인에 공급하면 됩니다. 어때? 크기만 작아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 아니면 많은 그 자본들이 요거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SMR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요? 전기 부족해요?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전기가 지금 남아돈대요. 와. 우리나라에 전기 필요한 데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필리핀처럼 엄청나게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 다 깔아놨어. 실제로 SMR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전기 수요가 증가해서 서울시 전기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해서 갑자기 전기를 공급해야 돼. 근데 원자로 실은 트럭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과연 그거를 봐줄까? 아니 특구압도 실은데 원자로래. 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SMR을 쓸 일이 없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이름이 원자로야. 이름이 원자로라고. 이름이 원자로라서 안 돼. 그런데 왜 한국은 되도 않는 기술에 4천억씩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로 요거 누가 봐도 미래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어차피 망했고 반도체 이후에 이제 그 바이오 이후에 거의 유일한 새로운 먹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개발하면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거 최초에 어디 쓰였다고 했죠? 잠수함. 그래. 핵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데 쓰였다고. 쓰임새 첫 번째 잠수함, 항모 뭐 아니면 나중에는 순양함에도 원자로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SMR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군대. 밀덕들은 진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급유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수요 몇 대나 될까? 모르는데. 우리나라 항모 한 대 만들까 말까 그러고 있어. 핵잠수함? 이거 아무리 많이 수요를 잡아도 10대다. 10대 만들자고 이 투자를 하자고? 말도 안 되지. 네. 뭐 수출하면 되겠지. 그래도 이제 군용 선박에는 한계가 있다. 10대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요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처. 필리핀, 남극, 사막, 그리고 히말라야, 지하 벙커. 무슨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전기 공급하기 힘든데요. 이런 데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필리핀의 경제가 좋아지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SMR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만 수요가 50대 요 정도 예측을 합니다. 10대 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 50대 하니까 투자할 가치가 약간 생기는 것 같아. 그치? 남극, 사막, 히말라야, 지하벙커 이런 데 다 합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최소 500대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대 만들자고 이제 500대도 우리나라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선곡시켰을 때 지금 미국이 제일 발달해 있거든? 네. 미국과 경쟁해가지고 먹으면 여기 중에서 한 100대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가성비를 승부 보지. 좋다. 절반은 먹을 수 있다. 250대. 개당 하나 가격이 현재 5천억이라고 하니까 한 대. 저 정도면 100대 팔면 50조입니다. 50조. 좀 아쉬운데? 삼성전자 매출 100조 넘어가잖아. 여기 이제 저거까지 막 끼워넣어 이제. 달기지. 좋아. 달기지 한 10대 들어간다. 이러면 최대한 500대 정도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수요처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이즈가 커져요. 세 번째 수요처. 우리 많이 듣는 AI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를 앞으로는 AI가 점점 발전하면 사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미국의 사막 같은 데 많잖아. 그런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SMR을 거기 한 10대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SMR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향후 지금 현재 발전하는 AI의 속도로 볼 때 10년 후 300대 정도 SMR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이 정도 전기 공급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SMR 말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속도대로 계산해 보니까 20년 후에는 수요가 5,000대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500조야. 이거는 국가 단위로 한번 찔러볼만 하다 저 정도 먹거리면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반도체보다 커질 수 있어요. 바이오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센 수요처 상선은 항모 저런 거 10만 톤급입니다.
유조선 20만 톤급이에요. 배가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 차의 연비는 1리터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 한 15km 갈 거예요. 톤트럭은 2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이브람스 탱크, 미제 탱크, 이 탱크는 1리터로, 연료 1리터로 얼마를 갈 수 있을까요? 20? 200m를 간다고 합니다. 자, 1만 톤급은 작은 상선이에요. 1만 톤급 상선. 자, 1만 톤급 큰 거 아니에요? 제 연비는 연료 1리터를 태워가지고 10m를 갈 수 있습니다. 10m. 자, 이제 10만 톤급 가보자. 컨테이너선이야. 연료 1리터로 2m 가요. 하루에 연료값이 3, 4천. 유조선은 하루에 연료값이 1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1년에 연료값만 수백억이고 또 탄소세를 내야 돼. 그것도 100억 가까이 돼. 1년에 운항에만 4, 500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얼마라고 했어? 한 대? 5,000원. 현재 가격이 5천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수는 안 되지. 한 10년 내로도 안 되고 20년 후에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년 후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 뭐가 된다고 했지 아까? 지금은 한 땀 한 땀 만드는데 이때 되면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자동화 로봇들이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10분의 500억까지도 떨어진다고 20년 후에. 만약에 이게 SMR이 대중화가 되면 한 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업용 배는 몇 톤 이상의 약 5만 톤 이상의 상업용 배는 디젤 엔진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증기기관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걸 써야 될까? SMR. 무조건 SMR을 사용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현재 전 지구상에 5만 톤 이상의 상업용 배는 몇 대가 있을까요? 정확한 계산은 힘든데 찾아보니까 대략 현재 1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5만 톤 이상의 상업용 선박이 군함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군함 다 갖다 끼워도 이거 100분의 1도 안 돼. 1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 1만 대야 그냥 이건. 만약에 법이 바뀌겠지.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SMR이 대중화가 되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몇만 톤 이상의 상업용 선박에는 SMR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뀔 겁니다. 그때 이제 수요는 어땠대? 1만 대. 그러면 수요가 어때? 지금 벌써 1만 대가 돌파했습니다. SMR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네요. 해야 되죠. 네. 비록 한국에서 필요가 없더라도 이건 뭐다? 지구 클래스의 월드 클래스의 먹거리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SMR 관련주. 미국 회사가 2개가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티커는 SMR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 잡았네. 이걸 잡았어. 뉴스케일 파워인데 왜 SMR을 잡았어? 그리고 OK LOINC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요건 티커가 OK에로. 그리고 한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를 할 거면 몇 년이다? 10년, 할 거면 10년, 20년. 10년 이상이에요. 요건 알아두고요. 자, SMR 결론 낼게요. SMR은 그냥 단순히 작고 안전한 원자로가 아니죠. 뭐다?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제 물론 이게 최후의 대안은 아니야. 최후의 대안은 우주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핵융합이죠. 근데 그 최후의 에너지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문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현실적인 버팀목이다. 중간에 거쳐가는 대한 에너지원이다. 이상으로 SMR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